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2015년 국내에선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오컬트 장르에 엄청난 가능성을 보여준 영화 검은 사제들로 혜성처럼 등장한 장재현 감독의 두 번째 영화 사바하이입니다. 미스터리, 호러, 스릴러, 이건 뭐 저한텐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숨겨진 감독과 배우의 디테일, 온갖 TMI 썰 풀어드립니다. 주민 시작할게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영화의 시작 크레딧이 나올 때 나오는 오묘한 오디오. 이 소리는 음악 감독이 직접 티벳 사원에 가서 승려 100여 명이 실제로 내는 소리를 녹음해 와서 소스로 사용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소리를 길게 사용하고 싶었으나 요즘엔 영화 시작에 많은 정보를 넣는 추세가 아니어서 짧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음악 감독님이 굉장히 아쉬웠겠는데요. 원래 시나리오엔 염소 컷은 없었는데 나중에 추가하면서 가장 첫 컷을 가장 마지막 날 크랭크업 할 때 찍었다고 합니다. 내가 태어나는 날에도 염소들이 미친 듯이 울어댔다. 금화의 첫 번째 컷은 거의 움직임이 없지만 뭔지 모르게 묘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 편집 감독의 아이디어로 고속으로 찍은 촬영본을 리와인드로 거꾸로 돌려 사용했습니다. 미처 광풍기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현장에서 바람이 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숙소에 있던 선풍기를 급하게 들고 와 촬영했다고 하네요. 2010년 뽀뽀뽀로 연예계 데뷔한 이재인 배우는 오디션에 합격해 이 영화에 캐스팅됐는데요. 감독이 이재훈 배우를 뽑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목소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날 우리 집에 나와 같이 귀신이 태어났다. 또한 실제 강원도 태백시가 고향이라 강원도 억양이 묻어있는 말투가 좋았다고 하네요. 1999년 영월에서 태어난 쌍둥이. 금화의 다리를 물어뜯고 10분 먼저 태어난 그것. 저런 거는 금방 죽는다. 그것을 덮고 있는 신문은 잘 보이진 않지만 당시에 강원도 가뭄 기사까지 살려 디테일하게 제작한 신문입니다. 엄마는 우리를 낳고 일주일 뒤에 죽었고 쌍둥이가 태어나고 부모 모두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축사는 강원도에 폐업한 관광농원에서 찍었습니다. 문 닫은 지 10년이 넘은 곳이라 별다른 세팅 없이 그대로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의사의 말은 틀렸다. 그것은 그리 빨리 죽지 않았다. 금방 죽을 거라던 금화의 언니는 2014년이 된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살아 있습니다. 금화의 집은 강원도에 오픈 세트를 지으려 했으나 강원도 촬영이 너무 추워서 남쪽으로 내려가 남원에 오픈 세트를 지었습니다. 집 앞뒤로 마당과 울타리 그리고 나무까지 심어서 만들었는데요. 길이 너무 좁아 1톤 트럭밖에 못 들어가서 작은 나무를 심은 후 나뭇가지를 덧붙여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카메라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오면 나오는 마을 전경. 이곳은 강원도 고성입니다. 마을의 소가 다 죽어나가는 불길한 일이 일어나자 구슬하는 마을 사람들. 오, 벤틀리가 딱! 무당이 돈을 많이 버나 보네요. 밖에서 대기 중인 축산병원의 의사들은 소가 떼죽음 당하는 현상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의미로 동물 전염병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세팅했습니다. 이 소들은 대여섯 마리만 준비해 수의과 교수님이 안전하게 재워서 찍은 후 CG로 복붙해서 여러 마리로 만들었습니다. 강렬한 이미지, 제천무당 역의 김금순 배우. 김금순 배우는 이 장면 리허설을 하다가 발목을 겹질러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샷에 살풀이 장면은 자문을 구했던 실제 무속인을 급하게 섭외해 촬영하고 얼굴이 나오는 장면만 김근순 배우가 다리에 기부스를 한 채 촬영했습니다. 풀샷의 대역이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얼굴에 분장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평양 지역에서는 피 묻은 미나리를 씹으며 구슬한다는 걸 영화적 설정으로 재해석해서 분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슬할 때 오방색을 많이 사용하고 무속인은 흰 옷을 주로 입는데요. 미술 감독의 아이디어로 음산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려한 색을 자제하고 무당도 검은 옷으로 세팅했습니다. 반가운 얼굴, 축사 주인 역의 윤경호 배우와 무당 보조 장성 역의 박지환 배우가 보이네요. 박지환 배우 머리를 이렇게 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네,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사 온 집인데요. 부모가 죽은 후 금화와 그것을 데리고 이사를 다니던 조부모. 금화의 가족이 이 마을에 이사 온 후 소들이 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금화의 집을 향하는 무당과 마을 사람들. 금화의 집 내부는 세트를 제작해 촬영했습니다. 미술 감독이 열일해서 세트를 만든 덕에 외부 장면과 전혀 튀지 않고 실제 이곳에 있는 집처럼 편집을 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화의 할머니가 이단에 빠져 있다는 설정으로 기독교적인 느낌의 소품들과 무속적인 부적이나 팥, 쌀이나무 같은 걸 섞어 어지럽게 세팅해 밀도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귀신과 함께 살고 있다. 저거 죽도록 밉지. 내도 저렇게 살 줄은 몰랐다. 밤마다 저 우는 소리. 가만히 들어봐봐. 사람 울음소리는 아니지. 그날 밤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금화의 집에 몰래 들어간 무당과 장석. 이 영화에 안개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감독은 전혀 연관성이 없이 안개가 낀다는 설정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 미술 감독의 아이디어로 개죽을 끓이는 솥을 배치해 연기를 안개의 느낌으로 활용했습니다. 원래는 장석이 칼을 들고 간다는 설정이었는데 쓸데없이 잔인한 것 같아 칼은 뺐습니다. 공주님 인사 왔어요. 마치 그것을 보호하는 듯 접근하지 못하게 다리를 무는 뱀. 이 뱀은 CG로 만들었습니다. 뱀이 여러 종교에서 여러 가지 상징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사람을 해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반면 성스러운 수호신의 의미를 갖기도 해서 뱀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타이틀 시퀀스. 사바하는 불교 천수경에 나오는 용어로 진어 끝에 붙여 그 내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기도 끝에 붙이는 아멘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사이비 이단 사건만 해도 장정진은 감독의 아들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 꼬마가 아들은 아니고요. 아역 배우입니다. 이 모든 이단 사진들은 전부 연출해서 만든 사진들입니다. 국내 유일 저희 연구소만이 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이 1회차 첫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좋았던 오케이 컷 테이크를 찍는 순간 미술팀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갑자기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NG가 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 영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학교에 특강을 와서 후원 계좌를 까는 박웅재 목사. 아이고, 계좌가 많기도 하네요.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한편 박웅재 목사가 운영하는 종교문제연구소 앞에는 이곳은 동대문의 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수녀 3-4명이 항의하고 있다는 설정이었는데 이곳을 발견하고 판을 키워 대규모 시위로 바꿨습니다. 이 장소를 찾기 전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지 못해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감독과 촬영 감독이 서울 전역을 다 뒤져 찾아낸 곳이라고 하네요. 구형 BMW를 타고 나타난 박 목사. 계란가시 얼마나 이해하지만 진짜 내 버버리 목사이면서 담배를 피고 BMW를 타며 명품 코트를 입는 건 종교인을 풍자하거나 비꼬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감독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성직자 역시 인간이기에 그들이 갖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네요. 문어 스님 은근 밝힙니다. 이후에 나올 문어 스님이 고급지게 네스프레소를 먹고 아이맥을 사용하며 성의 표시에 민감한 건 역시 같은 의도라고 합니다. 6,000원짜리 성이네요. 6,000원짜리. 목사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쭉쭉 올라갑니다. 심권사 역의 황정민 배우. 네, 실제 이름이 황정민입니다. 영화 지구를 지켜라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셨죠. 박 목사의 사무실 내부는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창 밖의 풍경은 CG로 합성한 컷이고요. 박 목사와 극동 종교문제연구소는 상봉동에 있는 실제 종교문제연구소를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열심히 이단을 파헤치는 박 목사. 취재차 이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실제 고요셉 같은 전도사님과 심권사님 같은 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유, 난방비가 50이나 나왔는데 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실제 단체를 모티브로 하긴 했지만 실제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진 않는다고 합니다. 박 목사의 담배는 영화적 설정입니다. 이정재 배우는 촬영 초반에는 금연초를 피웠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더 힘들어서 나중엔 진짜 담배를 피웠다고 하네요. 저기 불교 쪽은요 이 액수 단위가 달라요. 올 겨울 휴가 푸켓으로 한번 갑시다. 에? 각자. 이 대사는 이정재 배우가 만든 애드리브입니다. 그리고 저기
공기청정기. 아멘. 공기청정기. 한밤중에 사슴동산이라는 신흥 종교를 파헤치기 위해 강원도로 향하는 박 목사. 이 도로 옆에 바리케이트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전부 지웠습니다. 강원도 이정표는 CG로 만들었고요. 강원도에 접어들자마자 피어나는 안개 역시 CG입니다. 이곳은 사실 천안입니다. 태백파크 간판은 원래 천안파크였는데 CG로 바꿨다고 하네요. 사슴 문양 역시 실제 그린 게 아니고 CG로 심은 것입니다. 연꽃은 아주 고귀한 꽃이죠.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실제 건물에 층고가 이렇게 높은 곳이 흔치 않죠? 이건 역시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실내 미술을 정말 무섭도록 잘한 것 같은데요. 장군 탱화가 너무 잘 보여 감독이 가려져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발을 달아 한 겹 뒤에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사슴 동산에 미리 잠입해 정보를 캐고 있던 전도사 고요샘 역의 이다윗 배우, 요샘 역을 다윗이 맡았네요. 진행비나 좀 넉넉하게 주시지. 아니, 먼저 쓰고 영수증 신고한 사람이 더 올려요. 맨날 말만. 원래 시나리오엔 햄버거를 먹는 장면이었는데 장소를 편의점으로 바꾸면서 미술 감독이 호빵 기계를 세팅하고 호빵을 먹는 컷으로 바꿨습니다. 감독이 안개를 좋아하니까 호빵 기계를 세팅했는데 이 소음 때문에 동시 녹음 감독은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건더기가 없어? 막 자극적인 게 있어야 돼. 센 거, 막 선정적인 거. 이때 대사 사이 오디오가 빌 때 밖에 차가 지나가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런 감독의 보이지 않는 디테일은 영화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차 내부를 세트에서 촬영할 때 창밖에 전봇대가 지나가는 것도 인물의 대사 사이 마가 낄 때 지나가도록 세팅했습니다. 한편 터널의 벽 안에 발견된 시신 한 구. 썩지도 않고 바짝 말라버렸더라고요. 이날은 정말 미친듯이 추운 날이었다고 하는데요. 감독이 전날 촬영을 하지 말자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배우들과 살수차 스태프들까지 섭외해 놓은 상태라 촬영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비를 뿌리면 바로 얼어버려서 진행이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황 반장이 차에서 내린 후 다가오는 장면을 스테디캠으로 찍으려 했는데 그걸 못 찍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작다? 끼케야 중학생도 안 되겠는데. 이 장면 뒤에 사실 금아와 할아버지가 이들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서 금아가 이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엮인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해가 떨어져 너무 어두워져서 그 컷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불교계 신흥 종교입니다. 대부분이 교사나 간호사들 그리고 공무원들로 돼. 이곳은 강원 도청에서 촬영했습니다. 원탁과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평창 올림픽 때문에 도청이 너무 바빠서 밤에만 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창밖에 조명을 설치해 밤을 낮으로 바꿨습니다. 가운데 원장 스님 역은 극단 차이무의 대표이자 연출가였던 연극계의 대부 이상우 선생님입니다. 미리 범법 행위나 교리적 모순을 찾아내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부처님 얼굴에 똥칠을 하는 애 뭐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약을 팔아 제끼는 박 목사. 마지막에 노트북에 PPT 화면을 딱 열면 감사합니다 라고 쓰여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시신이 발견되고 난 후에는 분위기를 누르기 위해 삭제했다고 합니다. 선배, 장사 냄새가 너무 나요. 목사님 후배가 스님이라니. 이곳은 하월곡동에 있는 진각사입니다. 강원도청의 로비에서 촬영할 예정이었는데 촬영 며칠 전에 급하게 장소를 바꿨다고 하네요. 당시 진성규 배우는 영화 극한 직업을 촬영하고 있을 당시였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못하고 비닐을 쓴 채 촬영했습니다. 신흥 종교라면 분명 지들이 쓰는 경전이 있을 거예요. 너희 쪽 종단 집행부에서도 압력을 넣을 명분이 생긴다. 빙고. 이 대사는 진성규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나중에 총무스님 역의 차순배 배우도 똑같은 애드리브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동방교인 거고요. 빙고. 두 배우가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같은 애드리브를 했다고 합니다. 2년 전 실종됐던 동강여중 박 모양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컷은 어두운 분위기를 증폭시키기 위해 길가의 바리케이트를 다 지웠습니다. 이 가게 이름은 옛날 순댓국인데 간판을 CG로 바꿨습니다. 철진이 뉴스를 보며 국밥을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집에서 나한과 밥을 먹는다는 설정을 하고 삭제했습니다. 니도 밥 먹어야지. 철진모 역의 김소숙 배우는 원래 제천무당 역으로 캐스팅했는데 무당 역을 하기에 체력이 부족해서 배역을 바꿨다고 하네요. 친구가 오면 미리 연락을 하지. 철진의 집 역시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시나리오에 거실 씬은 없어서 현관과 부엌만 만들었습니다. 광목님께서 찾아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의 시작은 사실 철진의 죽음을 복선으로 까는 옥상에 빨랫줄이 묶여있는 대를 인서트로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작은 복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삭제했습니다. 그 대신 더 큰 복선을 깔았죠. 이 영화 중간중간에 달 인서트 컷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달 인서트는 나한과 철진이 은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구름에 달이 가리워지는 컷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비밀이 밝혀질 때쯤엔 구름 사이로 달이 나오는 컷을 사용했죠. 저는 실패작입니다. 그 어머님의 따뜻한 밥이 지국님을 약하게 만들 것도 같습니다. 나한의 초반 씬은 의도적으로 측면 얼굴을 사용하고 철진은 정면 얼굴을 사용해 나한이라는 존재를 더 미스터리적으로 숨기려 했습니다. 사실 정면 컷도 찍긴 했는데 너무 추워서 코가 빨개져 있었다고 하네요. 죽은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국님, 죽으십시오. 나한이라는 이름은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의 아라한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머리를 탈색한 건 일본 영화 악인에서 츠마부키 사토시의 이미지를 참고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두운 짐승들아. 너희는 세상의 악을 이길 것이라. 등불의 대토에 뿌려진 그 뱀을 잡을 것이라. 이 울음소리는 이재인 배우가 직접 녹음하고 변조했습니다. 탓이라고? 네, 불다리 사체에서요. 여긴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의 빈 교실을 영월 경찰서로 꾸몄습니다. 벽에 영월을 상징하는 동강사진은 강원도청에서 빌려와 걸었다고 하네요. 시체 옆에서 커피를 마시는 건 프로페셔널처럼 보이기 위한 감독의 연출입니다. 우리는 순결한 사슴들이에요. 카메라가 포교원 내부를 계속 흐르듯 비추는 건 설교 내용이 요셉의 핸드폰을 통해 박 목사에게 전달되는 느낌을 주기 위함입니다. 차 내부에서도 카메라가 빠지는 무빙으로 받아주도록 설정했죠. 이 씬을 찍을 때 비를 뿌리고 있는데 해가 떠서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요. CG로 하늘에 구름을 심어 햇빛을 어느 정도 가렸습니다. 사슴동산의 경전은 신서로서 아이씨고 장르 나오고 대사와 대사 사이 짧은 틈에 보조 출연자가 지나가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씬은 비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셔터 개각도를 극단적으로 줄여 촬영했습니다. 터널 사건의 용의자 김철진의 주소가 이 사슴 동산으로 되어 있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잘못 오신 것 같아요. 여긴 그냥 법당입니다. 그냥 대포 주소 같은데요. 야, 이 새끼야. 딱 보면 모르냐? 난 오자마자 알았다. 이렇게 롱테이크 씬에서도 오디오가 빌 때 놓치지 않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도록 설정하는 디테일. 김철진. 단서가 적혀있는 박 목사의 수첩, 이정재 배우가 직접 쓴 글씨입니다. 지국천왕, 김철진의 캐릭터는 차가운 푸른색으로 설정했습니다. 레미콘 트럭 역시 힘들게 파란색을 차단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원래 자갈이 우르르 쏟아지는 간접적인 공포를 주려고 했었는데요. 이 자갈들이 비 온 뒤에 얼어 있어서 펌프로 밀어도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 귀신을 설정하고 1차원적인 공포씬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어우, 지렸다. 자갈 쏟아지는 것 따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같네요. 철진 뒤에 유리창에 손자국이 스르륵 사라지는 건 거의 눈치챈 사람이 없는 감독의 디테일입니다. 이거 장군 아닙니다.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사천지왕이에요. 제천과 단양에도 사슴 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해안 스님. 해안 스님의 사무실 역시 세트입니다. 스님이면서 교수임을 감안해 교수 연구실의 리얼리티를 살렸는데요. 부처님을 지키는 4명의 수호신. 이런 탱화 옆에 감독이 떡하니 칫솔 치약과 생수병을 갖다 놓았습니다. 미술 감독이 진심으로 화내며 빼자고 했지만 감독님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요셉 전도사와 함께 사슴 동산에 잠입하는 박 목사. 요셉이 문을 따는 동안 잠깐의 틈을 채우기 위해 이정재 배우가 스스로 장갑을 떨어뜨리고 줍는 연기를 추가했습니다. 동쪽을 지키는 지국천왕입니다. 지국천왕의 눈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살짝 움직입니다. 감독이 숨겨놓은 깨알 같은 디테일인데요. 너무 짧아서 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감독은 좀 더 길게 보여줄 걸 후회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정선의 다문천하죠.
서쪽에 제천, 광목천왕, 남쪽에 단양. 증장천왕. 자, 이렇게 사슴동사는 사천왕을 모시는 종교임을 알아냈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이 영화의 숨은 온갖 디테일한 설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사바하 TMI 2탄 영상이 업로드 될 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2탄도 기대해주세요.